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3학기 10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러 김지용입니다. 네. 아들러님 환영하는 댓글이 두어 개 달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많이 달리진 않았습니다. 네. 어벤투스님, 지용쌤, 물음표 느낌표 이러면서 따봉 네. 이모티콘이 붙었습니다. 네. 냉구님, 아들러쌤 환영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기린님은 김지용쌤 뇌부자들 들으면서 팬이었습니다. 반가워요 김지용쌤 이러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아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내부자들, 청취자도 이렇게 좀 흡수하나요? 그러게 좀 뇌부자들 가가지고 이거 얘기 좀 하세요. 광고 좀 해야겠습니다. 아직 안 했어. 제가 이제 뭐라 할까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좀 뭔가 마음속에서 미뤄지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그냥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빨리 해야겠습니다. 네네. 뇌부자들 청취자분들도 정신요고 또 나는 의사다 이쪽으로도 좀 그럼요. 보내주세요. 네, 건강 콘텐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합방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나이사랑 내부자들이랑. 합방? 네, 합방. 그 합방은 되게 저기서 이제 사극에서 나오는 그 여기서 날짜 좀 손절하고 싶다. 그런 걸 합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방송을 같이 하는 걸 합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네. 오늘 사연 합방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 사연인데 29살 여성이신 모태솔로님의 사연입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 닉네임에서 약간 사연의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왠지 말하기 부끄럽지만 모태솔로라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30살이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어요. 사실 안 했다고 해야 할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 어렵지만 일단 못했다고 할게요.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었고요.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연애에 그다지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연애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헤어져서 울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저럴 거면 뭐하러 연애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컸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29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이면 30살이에요. 사실 지금도 연애가 엄청나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이 먹도록 연애 한번 못 해봤다는 게 괜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연애 경험을 물어볼 때 모태솔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괜히 민망해서 가끔은 연애 경험이 있는 척 거짓말한 적도 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하면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다들 짝을 찾아서 안정된 연애를 하거나 하나둘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나만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 남자 인맥도 없고요. 소개팅은 제가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남자랑 1대1로 대화를 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태솔로라는 걸 알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보거나 부담스러워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연애 관련 상담. 네, 이거 환영합니다. JYP 전문이죠. 네. 김주용 쌤도 소시적에 연애 좀 해보셨죠? 아니 뭐 그렇게 훅 들어오는 거.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네, 참 후회가 남는 과거인데요. 네. 29살 모태솔로 요즘 사실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요새는 또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면 어느새 진짜 나도 모르게 29인데 연애 제대로 한번 못 해봤네? 라고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썸 타고 이런 것도 없으셨을까? 여기 되게 좀 진한 좀 제대로 된 연애는 없었다 이 말씀이신지 아니면 되게 이제 가벼운 누구 좀 이렇게 연애를 좀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없었던 건지.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앞에 사실 안 했다고 해야 할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라고 하는 말에서 자기 상황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요게 혹시 약간 썸을 탔던 게 있는데 이제 발전 못했던 것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는 분은 없죠?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네, 연애가 보죠. 네. 사실 연애보다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되게 바로 막 몇 개 떠오르긴 음. 하지만 뭐 연애도 되게 되게 떠올라요? 중요한 중요하죠. 네. 주제죠. 떠올라요? 뭐 돈이라든지 그런 거? 너무 물질적인가? 보람? 보람. 뭐 삶의 의미? 되게 건전하시다. 네, 별로 없죠. 네. 네. 근데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혹시 이거 나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뭐 나도 기억 못 하는데 어떤 무의식에서 가로막는 게 있는 건가? 네,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 궁금하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많진 않아요. 네, 가끔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보면 저도 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면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가 있었구나. 연애가? 연애를 가로막는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요. 이유가 있었구나. 네.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흔한 거는 이제 이성 부모님과의 관계. 예를 들면 남자면은 엄마와의 관계, 여자면은 아빠와의 관계가 좀 많이 힘든 분들. 아니면은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워낙 안 좋아서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서 장벽이 처음부터 생겼던 분들. 이런 얘기들은 처음부터 연애 문제로 온 분이 아니더라도 듣다 보면은 꽤 듣게 되고요. 그게 이제 연애에 대한 장벽을 나도 모르게 꽤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낮은 장벽이면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들 하면서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장벽이 너무 높아버리면 지금 나온 것처럼 공부하고 취업하고 이런 거 바빠서 할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뭐 특별한 이유, 장벽 이런 게 없더라도 이분처럼 여중 여고 여대 나오시고 회사에도 뭐 멀쩡한 남자들이 별로 많지 않고 그렇다면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연애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근데 회사를 어쨌든 다니시니까 회사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남자 직원이나 아니면은 뭐 만나는 사람 그 회사 차원에서 일 때문에 만나는 다른 회사 뭐 고객이나 뭐 이런 클라이언트들 중에 남자들이 그래도 좀 있을 텐데 남자랑 1대1로 대화를 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혹시 이분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피하게 되는 이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연 보내신 거 보면 이제라도 연애를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으신 것 같은데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 누구를 만났을 때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하면은 시작할 수 있을까? 요거는 주변에 알리는 거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여자친구들은 많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사회 각지에 퍼져서 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굉장히 소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다. 그래서 일단은 주변 친구들에게 나 모태솔로 탈출하고 싶으니 소개팅을 좀 주선해 달라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잡으십시오. 매일? 소개팅을. 네, 매일. 이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돼요. 아니 요즘 그 사적 모임도 자제하라는데 어떻게 미인이잖아요. 매일 잡아요 그거를? 2명인데. 아니 코로나 전쟁 속에도 사랑이 싹트는데 아니 이까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랑이 싹틀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 잡으라면 모를까 매일. 근데 그런 요법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홍수요법이요. 홍수요법? 아 진짜요? 아예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한테 그 경험을 그냥 막 때려 박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군대에 가시는 거죠.
거의 그 홍수요법 같은 거는 입대하시는 거죠. 거의 남자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예, 그러면은 이제 공포를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런 홍수요법 같은 게 있긴 한데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네. 식으로든. 홍수요법은 너무 좀 과격한 네. 것 같고. 이틀에 한 번? 아니 지금 이틀에 한 번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요즘은 소개팅을 하면 그냥 둘이 만나잖아요. 그쵸. 그럼 무슨 카톡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쵸. 뭐 그게 지금 힘들다는 거니까 네. 그 남자 친구가 있는 여자 친구한테 같이 네 남친의 친구랑 같이. 멀쩡한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음. 넷이서 밥을 한번 먹자. 네. 뭐 요런 식으로 조금 이제 순화시키면 어떨까? 네. 그게 이제 홍수요법과 다른 점진적 노출법이죠. 다 전문 용어가 있어 다 이게. 야, 네. 이름 있어. 낮은 것부터 네, 강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음. 2대2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3대3. 아, 네. 그 전부 다 이제 백신을 접종하셔야 된다는 거. 네. 네. 아 그렇죠. 3대 3이면 네, 백신 접종자 한 명 빼곤 다 맞아야 되니까. 네. 역시 그 코로나 관련 방송도 진행하는 써니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네. 그리고 모태솔로라는 걸 알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보거나 부담스러워할까봐. 에이 그렇지 그럴 않죠. 리는. 요새는 뭐 그 사람 연애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연애 경험이 막 27번쯤 있다. 이거 하고 한 번도 없다 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둘 다 장단점이 있죠. 27번 경험이 있는 거의 장점은 뭡니까 도대체? 일단은 뭐 썸 타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나를 충족시켜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아니 그때 27번은 예를 들어서 막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바뀌고- 커야 합니다. 네, 저는 0번에 한 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7번하고 0번 중에는 0번이 더 낫다고 봐요. 일단 27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걸 줄여 말했을 가능성도 꽤나 높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요? 그럼. 네. 남자들은 약간 이렇게 부풀려 말하지 않나요? 연애 경험을? 너무 많으면 그렇죠. 아, 그래 너무 네. 많으면 줄인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겠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있을 텐데 만약 만났는데 얘가 그걸 이상하게 본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네, 그럼요. 안 되게 만나면 돼 맞아. 네, 처음부터 걸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기준, 일종의 진단 기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좀 독특한 애네, 혹은 상대방의 일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한 애라면서 걸을 수 있고, 그 다음 타자 만나면은 뭐 가능성 뭐 점점 올라가겠죠. 맞아요. 이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 부담스러워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조금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좋아하는 마음,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어? 뭐 좋은 점도 있잖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그러니까 들 것 뭘 같은데. 해도 나랑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어디 그쵸. 놀러 가는 것도, 뭐 네.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상대가 좋아할 수 있다. 이전 연인들이랑 뭐 했던 것들을 이렇게 괜히 떠올리면서 혼자 시샘하고 힘들어하는 그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이거는 내가 오히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그쵸,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일단 모태솔로님은 말 실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둘이 남이섬을 갔는데 예전에 저기 뭐가 있었던 것 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경험담 같은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경험담인데. 남이섬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아이, 경험담이야.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모태솔로가 누구를 이제 만나기 시작할 때 위험한 게,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렇지. 누구 하나 봤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괜찮은 거 괜찮네 이러고 그냥 홀딱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긴 하죠. 네. 그걸 조심해야 돼. 네, 그럼요. 사실 연애할 때 막 저희도 막 그냥 친구들 연애하는 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기는 몰입돼가지고 그냥 막 저희 조언들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 얘기라고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네, 후회되는 기억이 되게 많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연애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둘만의 관계에 너무 빠져들고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맞아. 친한 친구들의 조언을 시작 단계부터 끝까지 좀 충분히 새겨 들으시면은 분명히 더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의 지인한테서 이제 좀 약간 검증된 사람을 소개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제 여고 졸업생 동창생 단톡방 막 100명 있고 이런 데다가 올리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에이, 그럴 그쵸. 순 없고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나 대학 친구들 중에 제일 멀쩡해 보이는 친구 그리고 연애나 결혼과 관련해서도 제일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몇 명한테만 딱 연락을 해. 그리고 누구를 소개를 받고 뭐 가능하다면 같이 이렇게 4명 모이기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중간중간에 물어볼 수 있지. 야, 네가 소개시켜준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오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이게 응? 이놈이 제정신인 거냐 아니냐 이런 거 좀 물어볼 수도 있잖아. 네. 맞아. 그리고 일단은 또 남성분과의 관계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는데 이런 뭐 대화를 나누고 이런 섞여서 어울리고 이런 경험이 거의 없는데 처음부터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생각하면 더 긴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국만 아니면 더 권유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어디 외부 동호회나 아니면은 이제 종교가 있으시면 그 종교와 관련된 이런 모임 같은 곳에 많이 나가시는 게 참 좋습니다. 요즘은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코로나가 딱 심해지기 직전이 그런 온라인으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동호회가 이제 막 싹트고 있는 지점이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들으니까 막 러닝 크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생기고 막 피아노 동호회 맞아. 무슨 동호회 다 온라인으로 엄청난 지역 기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희 환자분들이 대인관계 딱 늘려나가는 연습장이 되게 딱 좋았었는데 코로나가 제대로 찬물을 뿌려가지고 아쉽긴 한데 찾아보면 그래도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들이 또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자만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그렇게요. 뭐 어쩌지?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통에도 사랑은 싹 트는데 코로나 와중에도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도전해 중에 보실 태어난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도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제일 시급한 거는 가장 가까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들 소수에게라도 내가 모태솔로를 이제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네. 요 선언을 하는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야 내가 너무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너무 마음이 좀 거시게 하고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야 나 사람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치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연애를 안 한 건 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난 지금까지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다른 거 열심히 하느라고 그동안 연애를 내가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애를 하기로 내가 마음을 바꿔 먹었다. 나의 결정이다 이거는. 그러니 나의 결정을 네가 서포트해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친구들이 재빠르게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졸일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 친구도 아니 그 뭐 친구가 준비해놓고 1, 2, 3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친구가 무슨 직업이 커플 매니저도 아니고 그렇게 연락해줘 그랬는데 바로 뭐 이틀 후에 약속 잡아주고 이럴 순 없걸라. 그렇죠. 이게 수소문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또 마음을 약간 이제 비우시고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소개를 안 해준다. 그럼 또 다른 그룹에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군데 그물을 쳐놓고 나면 뭐 하나 걸리겠죠. 그러게. 일단 좀 만나봅시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괜찮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요. 일단 좀 보고 남자랑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간 보시고 또 만나고. 요새는 사전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맞아요.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만나니까 카톡으로 좀 어색함을 없앤 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들러 님은 이제 아들이 둘이나 있는 네. 아들 잘 낳는 유부남인데 요즘 뭐 이렇게 연애를 새로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죠. 저요? 네. 아유 무슨
인생 걸어야죠. 네, 장벽이 거의 뭐 하늘 끝까지 쳐져 있는 것 같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이. 네. 연애를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네. 농담해봤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저 모태솔로님 좋은 일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좀 더 구체적이면 저희가 들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연 보내실 곳은 radio@doc.co.kr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